책 읽어주는 미주놀. 스페이스X의 사활을 건 그날들. 나사는 1990년대 후반에 거의 멀린 엔진만큼 강력한 패스트트랙이라는 로켓 엔진을 개발했었다. 패스트트랙은 액체 산소와 등유를 같은 비율로 섞어 사용했고 분사기도 멀린과 비슷했다. 재사용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나사는 1년의 연소 시험에 성공하고도 2001년에 이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멀린과 패스트트랙의 몇 가지 공통점을 생각하면 패스트트랙 엔진용으로 나사가 만든 터보 펌프를 스페이스X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패스트트랙 폐기 직후인 2002년에 뮬러와 머스크는 알라바마주에 있는 나사의 마샬 우주 비행 센터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터보 펌프를 가져도 되겠는지 물었다. 스페이스X가 나사의 조달 프로그램을 통과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려면 1, 2년 걸릴 텐데 스페이스X는 일정상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머스크와 뮬러는 그 터보 펌프를 만든 바보 니콜스라는 업체를 찾아갔다. 바보 니콜스는 패스트트랙의 터보 펌프를 만드느라 아주 골치가 아팠다고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엔진에 맞는 작업을 하려면 많은 부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바보 니콜스와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서로 왕래하며 문제를 해결해 갔다. 뮬러가 콜로라도에 있는 바보 니콜스 본사를 방문한 어느 날 한 설계자가 뮬러에게 엔진 이름을 제안했다. 머스크는 로켓 이름을 펠컨으로 정한 뒤에 엔진 이름은 뮬러가 붙여도 좋다고 했다. 다만 FR-15 같은 이름은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명사로 된 이름이어야 했다. 바버 니콜스의 한 직원은 매를 부리는 사냥꾼이기도 했는데 뮬러에게 매 이름을 따서 로켓 엔진 이름을 지으라고 권했다. 그러더니 다양한 종류의 매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뮬러는 1단 엔진 이름으로 중간 크기 매인 멀린을 골랐다. 2단 엔진은 가장 작은 매 이름을 따서 키스트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003년 마침내 바버 니콜스는 재설계한 터보 펌프를 스페이스X에 납품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래서 뮬러와 그의 팀은 터보 펌프 기술 속성 과정을 시작해야 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모든 걸 바꿔야 했다는 거죠. 뮬러가 말했다. 좋은 소식은 터보 펌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그걸 실제로 고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로켓 엔진은 추진체의 압력을 높여 최대 출력을 짜내기 때문에 성능 좋은 터보 펌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터보 펌프는 스페이스X가 전 세계 발사 시장을 궁극적으로 장악하는 데 필요한 비장의 무기인 셈이다. 바버 니콜스가 만든 원래 펌프는 무게가 약 68g이고 3000마력의 출력을 냈다. 그 후 15년간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설계를 바꾸고 부품을 개선해 나갔다. 오늘날 펠컨 9 로켓에 장착하는 멀린 엔진 터보 펌프는 무게가 여전히 68kg이지만 출력은 12,000마력이다. 스페이스X에서 뮬러의 원래 팀은 인원이 몇 안 됐다. 뮬러가 멀린 엔진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해결해 가는 동안 시험장을 찾고 건설할 누군가가 회사에 필요했다. 로켓 엔진은 안 좋은 일을 종종 일으키므로 시험장은 외딴 곳이어야 했다. 로켓 엔진 개발 과정 초기에 정말 험난합니다. 뮬러가 말했다. 항상 그렇죠. 잘못될 여지가 언제나 너무 많고 그런 사이 실제로 일어나면 대개는 꽤 엄청나거든요. 2002년 8월에 뮬러는 머스크에게 팀 부자를 추천했고 회사가 무엇이든 안전하게 날려버릴 수 있게끔 시험장을 건설했다. 부자는 1970년대 후반의 영화 디어 헌터의 실제 배경지인 펜실베니아 철강 지역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기계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형제와 부자들은 학교 후 매일 4시간씩 그곳에서 일했다. 부자는 중학교 3학년 때 도구나 부품 따위를 만드는 기계를 프로그램하는 법을 배웠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진학할 만한 자질을 보였다. 대학에서 부자는 로켓 엔진과 사랑에 빠졌다. 이후 부자는 맥도널드 더글라스와 보잉에서 14년을 보내며 비행기와 로켓에서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부품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시험을 담당했다. 부자는 델타4 로켓뿐 아니라 대형 군용 수송기 C-17도 작업했다. 2002년 여름에 보잉 동료였던 크리스 탐슨이 부자에게 전화해 스페이스X에서 일하는 건 어떠냐고 했을 때 부자는 이제 막 자기 집을 새로 고쳤고 주택융자 상환금이 2배가 되었으며 아내는 둘째 아이 출산으로 하던 일을 접은 참이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설립한 새 회사 때문에 보잉을 떠난다는 걸 합리화하다니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죠. 부자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부자는 스페이스X가 멀린 엔진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확보하는 일에 착수했다. LA 북쪽에 있는 모하비 항공 우주 비행장에 엔진 시험 시설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일반 비행장, 우주 비행장, 항공기 폐기장, 로켓 개발 창고를 모두 겸비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곳은 2004년에 스케일드 컴포지트가 제작한 최초의 민간 자본 우주선 스페이스 10원이 처음으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한 기념비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2000년대에 엑스코르, 마스턴 스페이스 시스템, 버진 갤럭틱 등은 이 시스템을 자기네 개발 활동의 고향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곳은 스페이스 X에도 이상적으로 보였다. 부자는 멀린 엔진을 시험하기 위해 엑스코르의 일부 건물과 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곧 그 공간을 쓸 일이 생겼다. 뮬러는 2002년 가을에 이미 멀린 엔진의 가스 발생기 시제품을 만들었다. 가스 발생기는 그 자체가 작은 로켓이므로 그 안에서 산화제와 여분의 연료가 연소하여 뜨겁고 검은 배기가스를 만들어내 터빈을 돌린다. 그러면 터보 펌프가 작동하고 로켓 엔진의 심장에 에너지가 공급된다. 로켓 엔진을 가동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가스 발생기라고 할 수가 있다. 가스 발생기 시험을 돕기 위해 부자는 보잉의 또 다른 엔지니어 제러미 홀먼을 영입했다. 2000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중서부 출신 청년 홀먼은 그때 갓 24살이었다. 홀먼은 보잉에 있을 때 부자와 함께 일하면서 신뢰를 얻었다. 9월에 스페이스X에 합류한 홀먼은 금세 뮬러의 추진 부관으로 성장해 10월부터 함께 가스 발생기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홀먼은 시험 활동 절차를 작성하고 하드웨어 작업을 했으며 부자는 지원 장비를 샅샅이 살펴보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했다. 뮬러는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감독을 작업했다. 홀먼은 뮬러 밑에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액체 추진 분야의 박사급 교육이라고 말했다. 초창기 가스 발생기 시험 중 몇 번은 꽤 아슬아슬했다. 2002년 가을이 겨울로 넘어갈 무렵 그들은 모하비에서 90조를 꽉 채우는 첫 연소 시험을 했다. 이 시험으로 우주 비행장 위에 엄청나게 크고 검은 구름 같은 연기가 생겼다. 거의 정확히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멈췄다. 구름이 말 그대로 관제탑을 둘러싸고 멈췄어요. 홀먼이 말했다. 비행장에서 그보다 더 안 좋은 장소에 그런 구름을 걸쳐 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뮬러가 펠컨 1 가스 발생기와 추진 부품들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나면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어야 했다. 뮬러는 TRW에 있을 때 지역 기계공인 회사인 머스팅 엔지니어링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제 그는 TRW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 머스팅 엔지니어링 그림 파일과 PDF를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보낸 건 그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정신 나간 헛소리였어요. 머스팅 엔지니어링의 공동 사업자 밥 레이건의 말이었다. 스페이스X는 결제도 빨리빨리 했다. 레이건은 스페이스X에서 주문서를 받고 하루 안에 수표를 받았다. 처음에 레이건은 메리베스 브라운에게 통상적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했다. 다른 회사라면 공급업체가 부품을 완성하고 송장을 제출한 지 30일 후에 체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머스크의 비서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부품을 빨리 받기를 원했다. 레이건은 그 뜻을 알아챘고 뮬러의 주문을 우선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레이건은 198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기계를 가공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한 초기에는 고체 연료 추진 로켓을 만들면서 우주 왕복성 부품을 제작했고 허블 우주 망원경을 궤도 선의 우주선의 적재 공간 위에 고정하는 받침대 제작을 도왔다. 또 보잉이 델타4 로켓을 제작할 때 그들의 주문을 많이 받았고 그 외에 다른 대형 항공 우주 회사들의 주문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스페이스X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회사는 처음이었다. 레이건은 스페이스X에서 주문서를 받으면 며칠 안으로 알루미늄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품을 실어 보냈다. 그런데 2003년 가을 어느 날 홀먼이 전화해서 특정 부품을 급히 제작해 달라고 했을 때 레이건은 평소와 달리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레이건과 공동 사업자의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머스팅 엔지니어링의 문을 닫게 된 것이었다. 스페이스X는 다른 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계 가공 업체를 새로 알아보던 홀먼은 절망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레이건의 신속함에 신압으로 의존하게 된 것이었다. 홀먼은 레이건에게 와서 머스크를 만나라고 권했다. 뮬러는 그게 괜찮은 생각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투는 무뚝뚝하게 장발에 귀걸이를 하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레이건을 보고 머스크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뮬러와 홀먼은 결국 레이건이 와서 면접을 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알고 보니 그들의 걱정 쓸데없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필요하면 말쑥하게 씻는 사람이었다. 어쨌거나 그는 보잉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누구든 보잉과 만나기로 했다면 넥타이를 매는 편이 좋을 것이다. 머스크가 넥타이에 쓴
신경 쓴 것은 아니었다. 귀걸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단지 필요한 물건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 뿐이다. 먼저 파는 동안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에 레이건에게 물었다. 얼마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머스크는 레이건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기로 했다. 그는 레이건의 도움이 필요했다. 10분 뒤에 머스크는 계약서를 들고 돌아왔다. 11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였다. 머스크는 기계가공 부품 신임 부사장이 그날 저녁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레이건은 곧 노래를 흥얼거리며 스페이스X의 작업장을 차렸다. 그는 머스팅 엔지니어링의 기술자 6명을 고용했고 머스크는 그 회사가 청산하려던 기계를 사들였다. 레이건을 회사 내부로 데려옴으로써 머스크는 상당 부분의 제조 원가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제 그는 필요한 만큼 알루미늄을 구매했고 자기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마음껏 주무르게 해서 협력 업체의 가격 인상이나 일정 지연 없이 필요한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과 제작팀 간의 통신선은 활짝 열려 있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신속한 의사결정, 놀라운 추진력, 스페이스X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 가치입니다. 똑똑한 CEO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고맙습니다.